성중실록 267권 성중 23년 7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492년 명홍치 5년 의정부 우찬성 전문영이 와서 아뢰기를 외인이 토산물을 가지고 삼포에 올 때 장사꾼과의 무역을 허락하며 외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싸움이라도 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이가 나쁘게 될까 염려하였으므로 조종조에서 이를 금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근래에 외인이 가지고 오는 돈과 납이 전부 다 배가 넘어서 값으로 지급하는 포화를 이때기가 어려우니 사무역을 하게 하는 것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포에만은 불가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외선이 삼포에 이르면 배로서 돈과 납을 화원으로 실어오게 하여 사무역을 하도록 해서 상례로 삼게 하면 외인과의 거리가 멀게 되므로 아마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되고 공무역의 폐단도 없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외인이 화원에 이르러 머무르면서 능곡을 소비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삼포에 머무는 것이나 화원에 머무는 것이 비용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만약 얼음이 올 때에는 배로 운반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겨울철에 오는 자는 적으며 판매하는 물건도 많지가 않고 또 농한기가 되었으니 비록 백성으로 하여금 운반하게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가 의논하기를 삼포에서 사무역을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외인과 이익을 다투다가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 만호나 수령이 마땅히 검찰할 것입니다. 외인으로 하여금 화원에서 장사하게 하는 것은 단연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익배는 의논하기를 외선이 화원에 이르러 매매하게 되면 배단이 많아질 것이므로 단연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삼포에서 사무역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이 앞서 의논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 성상께서 다시 유념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외인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붙여 있는데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경솔하게 싸우기야 하겠으며 화원이라고 하여 싸우지 않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백성에게 운반하는 괴로움만 끼칠 뿐이고 이 일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돈과 납을 화원에서 무역하게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인으로 하여금 화원에서 판매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오는 외인마다 오래 머무르고자 하는데 만약 화원에서 사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을 하지 못하였다는 핑계로서 일을 오래 끌 것이니 나라의 비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원은 내지인데 그들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여 허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공무역을 이미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아직 삼포에서 사무역을 하게 하여 금령을 엄하게 하면 아마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폐단이 생기면 고치는 것이야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홍계달은 의논하기를 정무영이 아랜 것이 할 만하기는 합니다. 다만 화원으로 실어오는 것과 외인을 화원에 머물게 하는 것은 아마도 폐단이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시행하도록 윤호하신다면 그 폐단을 없게 할 절목을 다시 의논하게 하도록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이번에 여러 의논을 보건대 모두가 배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호조에서도 사무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니 찬성이 아랜 것은 아직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병조장상 도총부 승정원 홍문간에 술을 하사하고 명하여 희우에 대한 율시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호주에 전교하기를 제용감 사섬시의 면포 2,500피를 내수사로 실어 보내라 하였다.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이 조양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이 수치를 절충장군 첨지 중추부사로 안상계를 동정대부 돈영부 도정으로 삼았다. 이번 정사에서 홍빈을 평산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빈은 봉상
정이 되었을 적에 너무도 탐욕을 부리니 동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하였다. 아이고 참 평상이었죠.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변종인이 치게 하기를 올적합 30여 명이 이응 건수동에 들어와 뗄라머는 야인을 잡아갔는데 야인이 훈용진에 보고하였습니다. 첨사 윤승조가 정병 150여 기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야인 100여 기와 합세하여 추격하니 올적합 60여 명의 복병이 나와서 서로 싸웠습니다. 윤승조가 20여리를 추격하다가 울창한 숲을 만나 길이 험악해서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돌아와서 군사를 정돈하여 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이것을 보면 많은 우리 군사로 상대의 작은 군사를 공격하였으니 거기서는 대를 쪼개는 듯 할 것인데 훈용첨사가 교전하지 않고 앉아서 기회를 놓쳤으니 내가 잡아 가두고 공문하고자 한다 하니 승기들이 대답하기를 변장들이 오랑캐 변경에 침범하게 되면 의뢰 군사를 직결시키고 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진실로 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훈용진의 일은 만약 즉위한 그대로라면 숲이 울창하고 길이 험하여 추격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청와대 절도사에게 하사하여 형세의 어렵고 쉬운 점을 자세히 물은 다음에 조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4일 MCN 두 번째 기사 사헌부장 영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강겸과 권 오복이 아랜 것이 비록 사실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찌 사사로운 뜻이야 있었겠습니까? 만약 강겸 등을 추국하면 아마 언로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말이 사실이 아니면 모두가 다 아는 것인데 강겸 등이 말한 것이 옳은가? 그들이 만약 추국하는 것을 난처하게 여긴다면 마땅히 다른 붓으로 옮겨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산호 김희가 그의 아들 김승로를 몰래 사주하여 그의 주인 김종선을 구타하여 상의를 입히게 하였는데 김승로가 아비의 말을 듣고 칼날로 김종선을 상해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승복하지 않으며 김희와 그의 아내 모진가이는 나이가 모두 70 이상이므로 율로서는 고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주인을 모해하였으니 관계된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청와대 형추하여 사실을 밝혀내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호가 의논하기를 노비가 본주인을 모해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마땅히 나이가 많음을 논하지 말고 형추하여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나이 70세 이상이 된 사람은 고신할 수 없다는 법이 율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율문에 따라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대맹률에 나이 70세 이상이 된 자나 15세 이하와 폐질이 있는 자는 모두 고신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모두 중론에 의하여 죄를 정한 것인데 어기는 자는 고실입인죄로 논합니다. 김희의 부처는 죄가 비록 중하더라도 어찌 형신할 수야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정구로서 죄를 정하면 잘못이 없을 것이고 늙었기 때문에 형신하지 않는 것은 인이 지극함입니다. 그러니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매우 좋을 듯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김승로를 먼저 형신하여 사실을 밝혀내면 김희와 모진가의 죄도 즉시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김희와 모진가에는 앞서 이미 복주하여 스스로 죄가 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된 자에게는 형신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에 감히 말을 변경시켰으니 이는 중죄이므로 사정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마땅히 형처하여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70세 이상은 고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율문에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노비로서 주인을 모해한 것은 관계됨이 가볍지 않습니다. 김희는 이미 범해서는 안 될 줄을 범하였으니 비록 율무니에 없는 형벌로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의금부의 아랜바에
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5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후원에 논을 만들 만한 땅이 있으니 내가 금년에 일구어 두었다가 내년에 벼를 심고자 한다. 성공감의 관리로 하여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처럼 하시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5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주와 승지 권경이가 와서 아뢰기를 제색의 군사를 입번시켜 중일 섭사하는 것은 을의 도총부 당상으로서 감시하게 했습니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정조에서 마땅히 임무를 알아야 할 것이니 섭사하는 날마다 병조에 입직하는 당상으로 하여금 도청부와 함께 시사하게 하고 3일 시사에 이르러서는 승지 2명이 장소를 나누어 감시하게 하고 입직하는 병조의 당상은 2곳에 왕래하면서 참시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중일 섭사에 병조에서 함께 감시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되 3일 시사의 승지가 감시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정중국이 특사를 보낸 직선이 하직하였다. 그 답서에 이르기를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이 무고하심을 알게 되니 위로가 됩니다. 보내신 예물은 삼가 성상께 아뢰고 받았습니다. 이번에 토산품으로 정포 11필, 면포 5필과 황금, 주홍 값으로 면포 15,245필을 돌아가는 편에 보내니 수령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서 무역하러 오는 물건에 대하여 면포, 면주, 마포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그 값을 등분하여 주기로 한 것은 이미 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기도에서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국에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두 면포로 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준 것이나 이는 한때의 일이지 연관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도에서 관리를 어겨가며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법을 굽혀가며 따를 수가 없으니 피차간에 각각 자신들의 도리를 지키게 되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소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계속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수령의 직책은 생민의 휴책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수된 춘천부사 권중린과 연천현감 조충노는 본래 물망이 없었고 또 모두 노쇠하였으며 웅천현감 즉 김성소는 경력이 없고 살이 없습니다. 본현과 제포에 있어 한번 그 기회를 놓치자 걷잡을 수 없는 변이 생겼으며 또 장사는 외인이 구름 모이듯 하여 물화가 낭자합니다. 만약 청렴한 수령이 아니면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져서 백성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김성순과 같은 자는 아마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모두 개자소사였는데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는 의논하기를 춘천은 상간의 군으로 거민이 적고 송사가 많지 않습니다. 권중리는 문신으로 여러 조정에 배설하여 지위가 당상에 이르렀으니 한국을 다스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조충노와 김승손의 능력은 알 수 없습니다만 웅천은 과연 아닌 것과 같습니다. 외인들이 섞여 살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으니 청렴한 선비가 아니면 반드시 텀이 생기게 될 것이니 청렴한 자를 가려서 차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권중리는 문과 출신으로서 경력이 이미 많고 또 예의조 자미까지 지냈으니 춘천부사에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 나이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만 그 정신을 볼 때 아마도 노쇠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승선의 사람됨됨이가 사무에 살인 것과 같다면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솔하게 사람을 끊을 수가 없으니 마땅히 널리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급변은 의논하기를
권중린, 조충로는 일찍이 수령을 지낸 적이 있으니 반드시 백성의 일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노세하의 일을 다스릴 수 없으면 신이 알지 못합니다. 정근대 전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김성선의 사람 됨됨이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만 다만 웅천은 복잡한 고울이므로 범용한 자로서는 감당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원중리는 문과 출신으로서 중의 직을 역임하였고 일찍이 예조 참의도 지냈으며 그렇게 노쇠하지도 않았으니 어찌 춘천부사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김성성 조충로의 사람됨 되면 신이 알지 못합니다만 연천은 작은 고을이고 백성도 적으며 일도 간소하므로 중인이하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웅천은 사무가 복잡하니 마땅히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성 같은 자는 합당치 않으니 진실로 마땅히 개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쁘도 호골스러운 선비들을 어찌 다 시험해본 후에 썼겠습니까? 경력이 없다고 해버린다면 아마도 사람을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살펴서 준퇴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조충로는 사실 아닌 것과 같습니다만 권중리는 그렇게 노쇠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이를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춘천은 백성이 많지 않고 일도 적으니 개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김승선은 무과 출신으로 무죄가 있으니 우선 시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권중리는 배설한 경력이 이미 오래되었고 조충로도 2번이나 수령을 지냈으며 모두 지극히 노쇠하지 아니하였고 김승선은 신이 북정할 때 제장을 지냈으니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권중리, 조충로는 모두 수령을 지낸 적이 있고 권중리는 지비가 참의까지 이르렀으니 개차할 수가 없다. 웅천은 과연 청렴한 자라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김성선을 동반직에 제수하여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이극장 홍교달 유수는 이미 승복하였는데 상현은 본관의 당상으로서 주애가 같은데 승복하지 않으니 청가대 모두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했는데 어서 하기를 모두 용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최세결이 와서 아뢰기를 강겸은 시종신으로서 마음 먹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아뢰는 것이 곧 그의 직무입니다. 지금 추국하는 것은 아마도 언로의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분간하여 조처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7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문신 선점관을 모아놓고 북소에서 시사하게 했는데 교서관 저작 정자당이 1등이었고 유빈이 2등이었다. 정자당에게 아마 한필, 유빈에게 활 한 장을 내려주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임금이 자주 문신으로 하여금 사후하게 하여 승부를 나누어 장려하였으므로 문사들이 다투어 궁시를 숭상하며 각각 그 능력을 과시하였었다. 조정의 연원이 오진의 수령을 모두 무신을 등용하니 이무에 밟지 못하다고 하여 을에 쏠 줄 아는 문신으로 교차시키니 그로부터 문사들이 활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북소는 사서의 하나이다. 사서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네 곳으로 예정실록에 의하여 동소는 장덕궁의 순청이고 서서는 운종가의 순청이고 북서는 의건부이고 남서는 용량이라고 하였다. 사호는 솔에 활을 쏘아 시험하는 것이다. 솔은 사포에 짐승의 머리를 그린 것인데 어사에 쏘는 웅후, 종친과 무관이 쏘는 미후, 무과 교습에 쓰는 시후 등이 있었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계속 낮에 나타나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구성부사 김사지가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은 전적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다. 나라에서 백성을 사랑하며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수령들이 그 뜻을 본받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대는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하니 김사지가
대답하기를 신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사례기를 예조 서리 이맹손 김정희 고조 예조의 관문을 위조하고 관인을 도용하여 종친의 제사에 부의로 주는 미멸 유밀 등 잔물을 받은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아이고. 선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처음 관직을 제수할 적에 생원 진사가 아니면 반드시 재능을 시험한 다음에 제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최인복은 재능을 시험하지 않고 재릉 참봉에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아이들이 그 집에 피하여 있었으므로 소용하게 한 것인데 정승의 말이 옳다. 예조로 하여금 재능을 시험하게 하여 맞지 않으면 개정토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정승교가 와서 아뢰기를 경기와 하삼도에 양전하지 않은 것이 현재 이미 30여년이 되었는데 부역이 고르지 않으므로 백성의 원망이 많습니다. 청컨대 풍년이든 도만이라도 선택하여 먼저 양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도를 우선 양전토록 하라 하였다. 양전은 전지를 측량합니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기를 양대비전과 봉궁에 중미 각 30섬과 조미 각 70섬을 수송하고 내수사에 중미 100섬과 조미 400섬을 수송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모인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선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신수건이 평안도에 관군을 영구히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아뢰니 명하의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6조 한성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2급의 노사신윤호 정문영 2급교님 의논하기를 관군은 충분히 헤아려 법을 세우는 것이고 넙, 입마, 한지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들이 비록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 이제 와서 함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허정원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강군을 일찍이 군정으로 대체하여 이벽시켰었는데 그로 인해 군호와 영로가 둘 다 쇠잔해짐으로 부득이하여 군정으로 영속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작은 폐단으로 인하여 마침내 어지럽게 고치게 된다면 반드시 전과 같게 될 것입니다. 다만 위전은 비록 가려서 준다고 하더라도 간혹 고르지 못함이 있으니 감사로 하여금 분간하여 아뢰게 하소서. 그리고 사전의 공부는 풍부하게 될 때까지 하나의 양감하게 하소서 하고 한치영 신종호 김긍유 김수선은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강군과 영로의 피해는 다른 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전자의 관군을 혁파하여 향호와 서로 교체시키게 한 법은 부실한 민호를 뽑아서 영정시킨 것입니다. 그 후에 한때 폐단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영구한 양법이 되었는데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여 어찌 한 사람의 견해로 인하여 경솔하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영리를 복구시키는 법은 대전에 실려있으니 마땅히 거듭 밝혀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 한칠에 이봉 한건 권경우 김문은 의논하기를 앞서 이승원의 건의로 인하여 관군을 서로 교체시켜서 해당 고을의 부실한 백성으로 하여금 삼정으로 일호를 삼아 벼슬길을 열어주게 하고 자벽을 면제시켰으니 그 입법은 아주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두 사람이 말로 인해 가볍게 고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정승조 권건 김우신은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강군을 향호와 군호로서 해마다 대체시키는 것은 사실 큰 패단이었습니다. 영루가 쇠잔했던 것도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승훈이 감사로 있을 적에 깊이 그 패단을 알고서 개청하여 고친 것이 매우 형편에 알맞았습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시행하였어도 패단이 없었으니 한두 사람이 싫어하여 회피하는 말로서 어지럽게 고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구나 위전에 세금을 없애고 사경의 역사를 감해주며 벼슬길을 열어주는 법은 빠짐없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노공필, 김여석, 이수감은 의논하기를 민호를 관군에다 영속시키는 것은 다른 백성에게 비할 때
더욱 그 괴로움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아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좋고 나쁜 점을 상냥하여 10여 년 동안 시행했었어도 배단이 없었는데 지금 일시적인 복으로 인하여 가볍게 고치면 앞으로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반드시 배단이 생길 것입니다. 또 불편 없이 시행되어서 민정이 이미 안정되었으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다른 도의 영리는 자손이 서로 전하여 영세토록 함께 역사하는데 평안도의 강군은 향리와 군사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번을 써니 대단히 진실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실한 민호를 가려서 그 역사에 영속시켰으니 다른 도의 영리와 사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박근 윤호손 윤타는 의논하기를 평안도의 영로의 고역을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됩니다. 전자는 군호와 향후를 초정해서 관로는 1년, 합배는 5년마다 서로 교체하였는데 교체할 때 배단이 진실로 많았습니다. 또 자주 교체시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뜻이 굳혀지지 않았었는데 관군으로 영속시키고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별다른 큰 배단이 없었고 관로도 차츰 완전해지고 있으니 지금 비록 하소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찰방이나 수령이 보살피는 것을 잘못해서 그러한 것이지 나라의 법이 좋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송령은 의논하기를 신이 무신년의 관군을 햇순을 한정하여 서로 교체시키는 이로서 경연에 직접 아뢰었는데 상상께서 이 법한지에 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수군이 아뢰은 것도 그러한 뜻입니다. 회사로 하여금 옳고 옳지 않음을 상이하게 하소서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수문의 건의가 지극히 정밀하고 간절한 것이나 다만 지금 거행하는지를 알 수 없다. 감사에게 하사하여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합배는 초기에 함길도나 평안도 군사적 요지에 특별히 설치한 우역촌이다. 매 합배마다 15후를 붙였다. 경작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민호에게는 요역을 면제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상군 2호의 줄기 철저하고 조제와 예장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호는 의창군 이공의 아들이다. 세조의 공이 일찍 죽은 것을 가엾게 세조가 공이 일찍 죽은 것을 가엾게 여겨 호의 나이 13세 때 특별히 승헌대부 영상군으로 봉하였고 성화 얼리느냐 사상군으로 개봉하였으며 정해년에 승헌대부가 더해지고 이어 가덕대부에 승진되었으며 무자년에 소덕대부에 승진되고 병우년에 흥록대부에 승진되었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시호는 정도이다. 의를 하는데 힘쓰지 않은 것이 정이고 중년에 일찍 죽은 것을 도라고 한다. 사실이 논평하기를 호의 어머니 김씨가 막내딸 신종의 아내를 사랑하여 값진 도물을 많이 주니 호가 이를 미워하여 신종을 구타하고자 하므로 신종화가 늘 피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동지중추부사 박안성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천추들을 할애하게 하였다.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전문에 배려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하루 전에 비가 조금 내려 대전들이 약간 젖었으므로 승정원에서 아마도 예를 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듯하다고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상굴이 조울한 이튿날 전문을 배려하게 되었으니 반드시 엄학을 들어야 한다. 마음에는 미안하지만 그러나 중국을 위하는 예는 피하지 할 수가 없다. 대전들이 비록 젖었다 하더라도 반열을 곧 배치할 수는 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제도사 이치기 치게 하기를 도내가 한건하여 곡식이 말라 죽었습니다. 천간에 향축을 내려주셔서 비를 빌게 하셨사니 회유하기를 이번에 경의 계본을 보니 내가 매우 걱정이 된다. 지금 비록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라 죽은 곡식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할 것이다. 구항할 모든 일을 경은 미리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이스무가와 쌀에기라 권중린 조충루는 용렬하여 모두 수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장현 현감 최 세 번은
본래 경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장녀는 번지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도 기묘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청가들 모두 개정하게 하소서하니 정교하기를. 권중린 조충로는 죄가 없으니 재임시킬 수가 없고 최 세 번은 할 수 있는 걸 시험해보고서 그만두든지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점은 최세 거리 와서 아래기를 정홍소는 광양 현감에 제수되었을 적에 병을 핑계로 사형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겸 선정관이 되었다가 이번에 도청부 경력에 제수되었는데 경력은 사품직입니다. 정홍소는 비록 호군을 지냈으나 경력을 제수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대전의 수령으로서 어떤 사유를 핑계로 면직된 자는 준기하여 서용하지 않으며 서용할 때는 다시 외임에 제수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정홍손을 서용하려면 마땅히 외임에 제수해야지 경관으로 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청풍군 이원은 너무도 광망스러우니 만약 학문을 시키지 않고 방치한다면 마치 굴레가 벗겨진 말과 같아서 견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홍수는 쓸만한 무죄가 있는 자인데 만약 증기하여 서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선정관이 되었을 적에는 어찌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김재신 등이 차자를 올려 권중린 조충로의 직위를 재임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0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요동 두 지휘사사의 이자에 이르기를 경력의 정초에 의거하여 황명을 받들고 갔던 정사인 애병부 낭중과 부사인 고행인사 행인의 앞서 일을 안험하여 각직의 일을 알게 되었는데 근래에 황명을 받들고 조치과 상사를 가지고 조선국에 가서 고유하고 전해주라는 명을 받고 본년 5월 28일 기를 제초가에 조선국에 이르러 조서를 개독하고 칙서와 상사를 반급하였으니 국왕으로서 마땅히 중국 조정을 존숭하여 섬기는 입장에서 각직을 공경해야 하므로 번번이 의무를 갖춰 성심을 표현하였다. 그래서 국중에 들어갈 때부터 연도에 왕환하는 절차에 이르기까지 배신 김언경, 권경희를 보내어 토산물을 싸보내었으나 각직들이 모두 예에 의하여 거절을 하여 도로 가지고 가게 하였었다. 그 후 6월 초 6일에 의주에 이르렀을 적에도 국왕이 앞서 의무를 갖춰가지고 배신, 윤원노, 신수권 등을 보내어 강산까지 나왔는데 비록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서는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겠지만 각직이 스스로 지키는 도딜도 단연코 변경할 수가 없으며 또 일찍이 엄격히 거절하여 모두 도로 가지고 가게 하였으나 다만 차견하여 온 사람이 어질거나 어리석음이 같지 아니하므로 각직이 강을 건너 조정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국왕과 다시 만나지 않게 될 것으로서 여겨 중간에서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앞서 물건을 몰래 착복하게 되면 엉뚱하게 이름을 더럽히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요동도사 경력사에게 조회할 안정을 작성하여 안험을 한 내용의 일로서 즉시 조선국왕에게 이자하여 전후에서 보는 것과 각직이 한 물건도 받지 않은 것과 처음 보면 권한을 알게 하고 만약 본래의 수대로 가져와서 장부와 대조하여 받았거나 만약 본래의 수의 결손이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추구하는 한편 조사하여 밝혀진 연후를 가지고 요동도사에게 속히 회자하게 하여 각직에게 보내어 참조하여 시행케 하였으므로 초안한 관리가 먼저 그 사유를 갖춰 가지고 와서 본사에게 이자하라고 하였으니 참관대 명백하게 조사하여 사유를 갖추어 자보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다. 도승지 정경조 등이 아뢰기를 애박은 우리나라가 예의를 지키는 나라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참으로 우리나라 재상이 물건을 숨기고 아뢰지 않았을 것으로 여겼겠습니까? 그의 마음은 스스로의 창간함을 드러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자문을 보니 중국 사신의 마음을 더욱 알겠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상관이 없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상을 도적으로 여겼으니 내가 매우 통분하게 여기는데 재상들이 어찌 괘씸하지 않겠는가. 이보다 앞서서도 중국 사신이 온 것이 한 번뿐이 아니었는데 그와 같은 자는 없었다. 회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차 대신과 의논하겠다.
그러나 요동에만 회자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 함으로 정경조가 대답하기를 신등도 통분하면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박스러운 말은 더불어 상대할 것이 못됩니다. 하는 수 없이 회자한다면 마땅히 요동으로 보내야지 예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주와 성지 권경이 우구 성지 신수건이 아래기라. 선의사가 하나뿐이 아닌데 이번에 요동의 자문에서는 신등의 이름만을 들어서 욕보였으니 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애박의 천박한 마음은 청렴하다는 이름을 사고자 하는 데 불과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예부에 이자하여 중국 조정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관계를 알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청렴한 이름을 얻고자 하여 심지어 우리나라의 재상을 도적으로 여기기까지 하였으니 나도 예부에 이자하고자 한다.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육조 한승부 대간 홍문관과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연필상 노사신 허종은 의논하기를 요동에서 이자한 것은 애박의 청을 따른 것이지 공간은 아닙니다. 도사가지 애박의 말이 불가한 것임을 알지 못했겠습니까만 다만 세력의 핍박을 당하여 하였을 것이니 우선 그냥 두고 회답을 하지 마소서. 도사도 반드시 다시 이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 홍기다란 의논하기를 애박은 오로지 거짓 일을 꾸며 이름을 얻고자 함이니 그 마음씀이 매우 간사합니다. 이보다 앞섰어도 문관으로서 중국 사신은 대다수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회자하여 애박에게 전해주게 된다면 중국 조정에서는 앞서 사신은 모두 인정을 받았다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회자하지 마시고 천추사로 하여금 요동 대인에게 말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한치영 신승성은 의논하기를 애박이 요동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이자하게 하여 요동에서 우리나라의 회자를 받아 중국 조정에 보내 칭찬하는 말이 널리 퍼지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 관계가 매우 심합니다. 지금 만약 예사로운 말로 해답하게 되면 바로 애박의 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정승준, 노공필, 박건, 민영견, 신종호, 윤터는 의논하기를 요동의 자문은 애박의 요청에 못 이겨 한 것이나 그 뜻은 회자를 얻어서 조정에 소문이 퍼지게 할 이름을 사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그 자문대로 해답한다면 이는 애박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고 격절한 말로 해답한다면 이는 애박과 서로 버티는 것이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다만 천추사로 하여금 권사로 요동이 말해주어 이자하지 말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봉은 의논하기를 요동의 자문은 반드시 애박이 도사에게 부탁하여 회자를 얻어 중국 조정에 자랑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회자한다면 바로 그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사는 우리나라에 대해 상당히 성신을 지키므로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이면 반드시 일일이 이자해 주는데 이번에 애방의 문제 때문에 회자하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만 그 회자는 반드시 다 열거할 필요가 없고 그 내량을 대략 갖추어서 해답하여 그의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뜻이 은연중 그 가운데 있게 하면 양득이 될 듯합니다. 하고 김여석은 의논하기를 여동에서는 애박의 요청을 못 이겨서 하는 수 없이 이자한 것입니다. 애박의 마음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그 말이 중간에서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하여 몰래 물건을 차지하게 되면 이름을 더럽히게 됨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그가 자처한 것은 매우 청렴하고 고결한 채 하면서 우리 재상을 대하는 것은 매우 욕되게 하고 또 야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어찌 정말로 몰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로 인해 회자를 얻어서 조정에 알려서 헛 이름을 사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자문에 의해 회부하게 되면 바로 그 꾀에 빠지게 됩니다. 하고 김긍유 이숙감은 의논하기를 무릇 중국 사신이 왔을 적에는 반드시 물건을 기증하여 패백을 바치는 뜻을 표해하였는데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받고 받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나 스스로 받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애방은 스스로 주는 물건을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청렴하다는 이름을 사고자 하여 요동으로 하여금 이자하게 하였으니 지극히 경박한 행위로서 그 자문에 해답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만약 물을 경우 아무도 대답할 말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김무, 권경우는 의논하기를 에박이 요동으로 하여금 이자하게 하여 청년마다는 이름을 사고자 하는데 지금 만약 회자하게 되면 이는 다만 에박의 뜻만 이루게 해주는 것이니 그만두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김재신, 안호, 김영정, 유인호, 양희지, 권주, 이수문, 수무, 최자점, 최세걸은 의논하기를 에박은 본래 자질구레한 인물로서 애써 이름을 사고자 하여 이번에 온 사실은 장관 한자라고 주문해 줄 것을 노공필에게 말하였었고 또 요동도사에게 이자하도록 부탁하여 우리나라를 하여금 회자하게 만들어서 그 이름을 조정에 드러내려고 하였으니 그 계획이 아주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자 중에서 받아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인하여 몰래 그 물건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였으니 그것이 우리나라에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지금 만약 회자하게 되면 이는 그의 게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도산한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에박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일 것이니 해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안침, 김은기, 성세명, 표연말, 민효정, 유호인, 이달선, 권유, 남세주, 강헌, 김감, 이관은 의논하기를 에박이 주는 물건을 받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그 이름을 자랑하고자 하여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였고 또 도사로 하여금 이자하게 하고서 심지어는 속히 회자하여 각직에게 전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우리의 회자를 가지고 조정이 아니어서 청년마다는 이름을 얻고자 함이니 그 마음씀이 아주 간교합니다. 지금 만약 회자하게 되면 바로 그의 꾀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은 단순하게 인정으로 주는 것이지 공례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 주는 것과 거절하는 것은 중국 조정이 알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만약 우리에게 힐측한다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관계된 것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굳이 회답하여 허물이 있음을 자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천주사라고 하여금 도사에게 말하여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이번에 여러 의논을 보니 내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 사신은 우리나라 재상을 도적으로 여겼으니 이는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 반드시 예부로 회자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 좋은 내용으로 요동에 해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함으로 윤필상 등이 대답하기를 지금 만약 흉보는 말로 하면 에박에게 반드시 노여움을 살 것이요 칭찬만 해주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 참고서 대답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정성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회자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함으로 윤필상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예사로운 말로 회답하면 이는 애박의 관계에 빠지는 것이고 만약 격절한 말로서 회답한다면 전하께서 마땅히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어찌 도적의 신하야 쓰겠소? 두 대인은 나의 신하가 몰래 물건을 차지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니 나는 사실 가슴이 아프라고 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이는 애박과 시비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등은 그냥 두고 회답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예부에 회답하기가 곤란하다면 다만 요동에만 회자하더라도 중국 조정에서 알게 될 것이니 승문으로 하여금 회자를 초안하여 아르게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보다 앞서에도 중국 사신이 모두 주는 물건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에방만 그런 말을 하여 재상을 욕하였으니 내가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긴다. 선주사에게 하사하여 이 사실을 가지고 예부에 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므로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요동의 회자는 승문원으로 하여금 지어 올리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또 마땅히 참작하셔야 할 것인데 천주사로 하여금 예부에 말하게 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한 일이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니 예부에서도 반드시 애박을 옳다고 하고 우리나라를 그러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애박은 경박스럽고 조급하고 야박한 자이다. 길에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득 노여하여 고함을 치며 모든 행동이 도리에 맞지 않았으니 일체 행동이 전도되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내가 석전을 친히 행하고 이어 문무백관과 유생들을 다 이접하고자 하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대사리의 악장을 모방하여 별도로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최세거리와 사례기라. 수령으로서 어떤 일을 핑계로 수령을 모면하고자 하는 자를 다시 외임으로 제수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지금 정홍손의 직임을 바꾸지 아니하면 신은 아마 대전의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홍손은 쓸만한 재능이 있어 이번에 경력으로 제수하였고 장차 변방에 임명할 것이다. 하므로 최세걸이 말하기라. 지금 내 집 무신은 모두 변방으로 환차하게 하는데 더구나 정홍손은 법으로 마땅히 매직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변방에 빈자리가 있으면 틀림없이 제수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3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상 김재신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전조에서 어찌 권중린과 조충로의 나이와 능력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권중린을 처음에는 안동부사로 제수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 성천부사로 의망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춘천부사로 의망하였으니 계속하여 세 번이나 추천해서 기어이 뜻을 이루고자 한 것은 어찌 권중린의 뜻을 전조에서 성취시켜 주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충로는 무능하여 산직에 있던 자인데 조중에 있는 선비 중에 어찌 수령이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조충로를 추천하여 등용하고자 하였으니 전조인들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상명을 거두시고 빨리 전조에 공정하지 못한 주의를 금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4일 일모 첫 번째 기사 장하군 제조 유자광 성현이와 사례기를. 지난번에 대수 인원의 첩자로서 그를 아는 자에게 율열을 익히게 하였는데 그 무리들이 비록 학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은 이해하지 못하며 조신 등 13명만이 상당히 법률을 알고 있습니다. 청건대 최아직의 녹봉을 주어 권장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옛 제도를 상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4일 임호 두 번째 기사 호문관에서 공인들의 포건 금대 한자가 다른 검대 동대 대포의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라. 도포의 소매는 마땅히 넓고 크게 해야 한다 하므로 도성지 정경조 등이 아래기를. 일마다 옛 제도를 다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인데 공인들의 큰 소매만 어떻게 반드시 옛 제도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매가 넓으면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옛대로 하는 것만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큰 소매라고 하더라도 어찌 방해가 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4일 일모 세 번째 기사 광천군 이익극정이와 사례기를. 신이 듣기로는 친히 석전을 행한 이튿날에는 대성전들에서 선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팔도의 유생들이 모두 서울에 모여들기 때문에 대성전의 뜰에서는 아마도 수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컨대 세 곳으로 나누어 시책하도록 하여 합격한 자 몇 사람을 뽑고 시서에서 희망에 따라 이서를 선택하고 이경에서 일경을 선택해서 강독하게 해서 조, 통 이상을 뽑아 전시에 응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석전하는 날 백관과 유생을 대접하려면 그 수가 무려 3, 4천 명은 될 것이니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적되지 아니한 유생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사람을 뽑는 절목에 대해서는 경의 말이 진실 옳다. 그러나 옛날에 수만 명의 중들에게 밥을 먹인 일도 있는데 어찌 유생을 대접하는 것만이 그렇게 어렵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4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최세거리와 사례기를. 정홍선이에게는 경관을 제수할 수가 없는데 성상께서 변방에 빈자리가 생기면 자견하겠다고 하시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법이 이미 그러하니 진시로 마땅히 개정부터 먼저 하고 빈자리에 따라 자견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아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정홍소는 경력을 제수할 수 없으니 어떻게 소용해야 하겠는가? 이조에 문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4일 임호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원수 이극균이와 사례기를. 신은 들으니 본도의 우후 엄기손이
외람되게 역마를 타고 다녔으며 주장인 조극치와 협력하지 않았다고 하니 청와대 엄기순을 재임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4일 일모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내가 우연히 후원에 나갔는데 환자가 어떤 사람이 밖에서 엿보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위장 정성래의 가인으로서 응방내관을 기다리기 위하여 나왔다고 하였다. 안과 밖에 서로 통할 수 없으면 법으로 정해진 것인데 정성래는 감히 그런 행위를 하게 했으니 내관과 아울러 공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5일 개미 첫번째 기사 사헌부 대상 김재신 등이 차자를 올려 권중린 조충로의 직을 체임시킬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를 권중린 등이 나이가 비록 그렇게 늙은 것이 아니나 대관들이 여러 번 말하니 경직으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5일 개미 두번째 기사 장령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의성혈령 김임과 광주목사 권중계는 모두 무죄가 있어 변방의 수령이 될 만합니다. 이조와 병조에서 승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렇게 주의하였으니 반드시 사정을 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에 물어보고 말하겠다 하고 이어 이조에 묻기를 권중계와 김임은 변진에 적합한 자인데 어찌하여 내지에 사용하였는가 하니 이조에 사례기를 권중계 김임은 모두 장수의 선발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이고 또 권중계는 노친이 있으므로 비록 변방에 제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김임은 이제가 있는데 두 사람이 모두 그 직임에 합당하기 때문에 주의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6일 갑신 첫번째 기사 당포문호 정효청과 연기현감 백맹하가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다스리겠는가 하므로 정효창이 대답하기를 pon포에는 방어가 가장 긴밀한 곳이므로 신은 기계를 정비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호의 임무로는 방비를 잘하는 것이 급선무이면 그대는 가서 공경하라 하여다. 백맹하는 말하기를 신은 마땅히 칠사로서 고을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며 목소리가 매우 낮았다. 임금이 칠사를 다 설명해보라고 하니 백맹하가 겨우 대답할 수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령들이 비록 입으로는 칠사를 외우고 있더라도 만일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목소리가 뭔가 작은가. 선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7일 을류 첫번째 기사 월산대군의 첫 승편 부부인 박씨가 진주를 바쳤는데 받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7일 을류 두번째 기사 성문에서 회자를 지어 아뢰었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 교제를 하는 데는 패백이 있고 여행을 하는 이에게는 노자를 주는 것은 옛부터 있었던 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제의 명을 받들고 온 사신에게 약간의 토산물로서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기는 뜻을 표현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사신들이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배제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그전처럼 하였으나 역시 거절을 당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섭섭합니다. 사양하신 물건들은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비록 구석진 한 모퉁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았는 신하들이 어찌 중간에서 몰래 차지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문한 내용을 살펴보니 부끄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 육조 한승부 대간 홍문관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야 한슬에 이극견 정승조 노공필 홍기달 박건 김여석 권건 민영견 윤탄 김긍유 김의신 김유소는 의논하기라. 이번에 초안에 하여 아래 내용을 보니 매우 온당합니다. 그렇게 회자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번에 회자는 사리에 있어서 아마도 옳지 못함이 있는 듯합니다. 요동에서는 반드시 그 회자를 가지고 에박에게 보내주면 에박은 반드시 조정에 돌려보이면서 다방면으로 꾀를 써서 천자에게 주달하도록 하여 자신의 청렴함을 내세워 진취하는 발판을 삼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회자하게 되면 그의 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왕법으로 금한 것이니 만약 조정에서 물건 주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대체에 관계된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렇게 회자하는 것이 비록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매양 중국 사신에게 사서로이 물건을 준 흔적이 드러나게 되면 애박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회답하지 않은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송영은 의논하기를 애박 등이 요동도사로 하여금 이자하게 한 것은 문자에 나타내어 중국 조정에 창념하다는 이름을 전파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 앞서 사실은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였다고 요동이 회부하여 중국 조정에 퍼지게 하면 애박 등에게 삐치 없을 뿐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사신들도 반드시 그것을 빙자해 거절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이 비록 우리나라의 옛 관례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중국 조정에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회답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그렇게 회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보다 앞서의 사신은 받은 자도 있고 받지 않은 자도 있는데 이번엔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자문 중에 이미 가지고 돌아온 뜻이 있는 데는 사양한 물건은 모두 가지고 돌아왔습니다고 한 내용은 삭제해야 합니다. 하고 김재신, 안호, 김영정, 유인호, 양희지, 권주, 이수무, 최자점, 최세결은 의논하기를 애박의 뜻은 이름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 만약 회자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조정에 드러낼 것입니다. 더구나 사신에게 물건을 주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것이니 회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은기, 성세명, 표연만, 민효정, 유호인, 이달선, 권유, 남세주, 강훈, 김감, 이의손, 이옹은 의논하기라 애박은 바로 이름을 사고자 한 자입니다. 그 도사로 하여금 이자하게 하여 몰래 차지하게 했는가 하고 의심하는 것은 회자하게 해서 그 사실을 조정에 퍼뜨려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에 회자의 뜻을 보니 사실 온당치가 못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더욱 부끄럽게 여깁니다. 등의 말은 다만 스스로 굽히는 것으로 작은 모욕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은 사신의 일과 관계되는 것이니 비록 회답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로 회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도시로 267관 성종 23년 7월 17일 을요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정승조가 싸르기를 평원도의 회환미가 2672섬이고 잡곡이 17,628섬이며 영안도의 잡곡이 3,828섬인데 이보다 앞서 양계에 각각 면포 1,000피를 보내어 곡식을 무역해서 군수에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내준 일은 없으니 지금 1,500피를 특별히 보내고 조관을 파견해서 시세를 살펴보고 값을 감하여 곡식을 무역하게 하고 잡곡과 환미를 면제시켜 보상하게 하소서 했는데 명하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2급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양계에서 사사로이 회환하는 자는 면포를 많이 가져오는데 수령에게 청탁하여 강제로 백성에게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는데 그 배단이 백성에게 미칠 뿐만 아니고 관가의 무역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잡곡은 급할 때 소용이 없으니 앞으로는 첫번째 사사로이 하는 회하는 금하고 쌀로 무역하게 하소서 하고 정문영 이익극균 홍기달은 의논하기를 양계에서 곡식을 무역하는 것은 오로지 군수를 위한 것인데 비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에 흩어지고 쌀로 거두어 들여야 쓸 수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심해 등의 의논에 따랐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보다 앞서 양계에서 용병함으로 해마다 면포를 수송하여 곡식을 무역하게 하였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양도의 곡식을 바치게 하여 경창과 경기, 충청도의 쌀을 받아들였는데 부산과 대구들이 기회를 타고 이익을 노리면서 다투어가며 잡곡을 싸다가 관에 바치고 거실의 이름을 빌려서 경창미를 받으려므로 그 이익이 몇 갑절이나 되며 거실들도 앉아서 그 뇌물을 취하니 공가를 축내어서 사가를 살찌우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었다. 그래서 심해 등의 의논이 그 문제에 언급된 것이었다 하였다.
선조실록 267권 성종 23년 7월 1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평산부사 홍빈과 고양군수 정수가 사주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나라에서 백성을 사랑함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백성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수령들이 법령을 제대로 받들어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 사람인 말이 가혹한 정서는 사나운 호랑이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는데 수령들이 만약 관심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지 않는다며 백성들이 받는 폐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수령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한다면 다스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광충이 그 지경에 들어오지 않고 호랑이가 도하했다는 일이 있으니 그대들은 가서 공경하라 하였다.